많은 사람들은 돈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과 관련한 철학을 깊이 탐구할 시간과 수단이 없었습니다. 기회도 미처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방법을 배우고 따라한다면 당신도 타이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청, 월급쟁이 부자들 TV, 면접왕 이형, 클래시 TV, 다니 TV, 셀러, CEO 등 수백만 독자가 사랑한 책 타이탄의 도구들 속으로 성공의 퍼즐을 모으러 떠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봅시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질문.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추상 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고 그것에 구체적인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세요.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한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단 작은 행동만으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입니까?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을 선택해 보세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을 1, 삶이 완전히 바꾸는 것을 10이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3에서 4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맙소사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정말 끝장날 상황이 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내가 생각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분명 내 삶에 9에서 10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고 최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베팅해야 하겠습니까?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노라 결정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습니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질문. 두려움 때문에 점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듣고 답을 적어보세요. 1. 당신의 악몽, 즉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행동에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 보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큰 변화를 추구했을 때 따를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 만약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삶이 끝장났습니까? 1에서 10까지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2.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거기서 탈출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 새로운 길을 열 수는 없을까요? 3. 반면에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좀 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가져다줄 성과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악한 후에는 좀 더 가능성이 크거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4. 언젠가 꼭 할 것이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담하건대 좋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실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을 기르세요. 바로 실천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미리 연습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을 리허설해 보는 것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조금씩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네이비실을 지휘했던 조코 웰링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비실이 최강의 팀이 된 것은 평소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흘려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훌륭하게 대처한다. 평소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4000시간을 생각에 써라. 29살의 윌 메어스킬은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철학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 최연소 정년보장 교수이기도 합니다. 열정을 쫓아라는 끔찍한 최면이다. 윌은 우리가 열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만 있으면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 만족의 가장 큰 조건은 가슴이 뛰느냐가 아니다.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지금은 전혀 불만족한 일을 하고 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정은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하며 더 큰 세상에 자신이 기여하게 만드는지와 같은 이성적인 측정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 내가 개발해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가?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시간을 써라. 우리가 평생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8만 시간쯤 됩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만 20살 때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이런저런 생각들 사이만 오가고 인생에 대한 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에 더 골몰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통상 두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중 어느 식당을 갈지 결정하는데 5분쯤 걸립니다. 어떤가요?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평생 일하는 8만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질 때 2년에 해당합니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데 쓰는 사람은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시간에 쫓겨 열정 따위를 마법처럼 외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단순한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좀 미안해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당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품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가치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입니다. 소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함에 둘러싸여 일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을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정으로 꽉 찬 달력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핵심에 집중하려면 일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집중력을 키우세요. 나는 생각을 얻기 위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이디어에서 글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큰 깨달음입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강한 집중력은 글쓰기를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생은 주어진 50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 열심히 답을 찾는 사람에게 신은 더 큰 기회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당신만의 사운드 트랙은 무엇입니까? 타이탄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더 큰 성과를 위해 노래 한 곡이나 앨범 하나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영화, 종종 음성을 소거한 영화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100번도 넘게 본 영화가 있고 1000번도 넘게 들은 음악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영화와 음악은 독창적인 작업, 즉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오는 고립감을 훌륭하게 상쇄시켜줍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도 꼭 가지면 좋을 습관입니다. 한 편의 영화와 한 곡의 음악이 100명의 친구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편안함, 여유로움, 행복, 영감을 제공하는 영화와 음악을 찾아내 보세요. 분명 그것들도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결단.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을 때,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걸 느끼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크리스토퍼 소머는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로 키워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든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 죽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으면 안 되며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소머 코치는 승자가 되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마라 또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침착과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바로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을 읽고 또 읽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흡수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팀 페리스가 새롭게 얻은 차분함과 평온함은 그간 그가 만들어 온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에 문득문득 놀라곤 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 책의 타이탄들이 알려준 방법을 바쁜 생활에서 하나둘씩 실험해서 얻고 있는 결과일 뿐이라고요. 당신이 이 영상을 다시 볼 때마다 타이탄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과 역경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타이탄들은 그런 당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해보세요. 저 또한 영상으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전달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어서 내 소원을 들어줘! 어서 내 소원을 들어줘! 우리 함께 성장해요.